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그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고 교활하다고까지 합니다.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막 불꽃이 팍 오가는 모습.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믿을 만한 메시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다 라는 말을 전해왔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음험하고 교활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받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까지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묘하게 진실공방으로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로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뭐가 진실공방이냐면, 왜냐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음험하고 교활한 선을 넘은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윤 총장이 말했던 대로 대통령이 다른 누군가에게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위 임기를 지키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전에 청와대로 출입했어서 지금 출입했다면 지금 출입 기자도 사실 알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노영민 실장이나 민정석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군지 알 수 없고, 아마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총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추 장관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리고 모레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죠. 아마 이 문제가 그냥 뜨겁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확인을 했느냐, 뭐 실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느냐 등등등이 굉장히 모레 청와대 국감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윤 총장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인명권자를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뭐 그런 사안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본인이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본인도 굉장히 뭐 불쾌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감히 예단컨대 목요일 날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실장도 그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뭐 아까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철학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철학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참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김병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싸우고 있는 굉장히 초유의 사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정리할 책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엮여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 정리하고 누가 맞다 그러다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예. 하지만 물론 이제 감찰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수사 의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진실의 순간이 온다. 그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반드시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는 좀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의 말은 청와대가 나서서 맞다.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임기 지키라고 전달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다.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 및 전망인데, 자, 김관선 변호사님,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 보낼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윤 총장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윤 총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발언대로 임기 지키라라는 메시지를 비선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그럴 뿐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국감에서요. 이제 김진애 의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신저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은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범여권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성역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볼 때는 김진애 의원이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심해 장관을 통해서 메신저를 줬느냐 안 줬느냐 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켜요. 그건 이제 청와대 몫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야권이 공세를 해야 될 몫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권에서 얘기하고 저거 아주 전략적 미스라고 봐요. 야권이 오히려 뭐 비선이냐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김진애 의원이 전략적 미스를 이번 국감에서 좀 몇 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봐요, 한번. 자, 윤석열 총장이 메신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정말 메신저를 안 줬다고 하면 준 적 없다 딱 단절을 와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난감하잖아요. 예. 줬다 하고 안 줬다 하기도 그러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볼 때는 메신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이라도 그런 메신저를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 어떤 공과가가 있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만약 이게 공방이 계속 가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나는 이런 메신저를 받았고 누구 통해서 그 글귀까지 다 발표를 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여권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되는데 계속 문제 삼으면서 자충수를 주고 있다고 보고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께서 정말 메신저를 통해서 줬다고 한다면 그럼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이제 그만 좀 덮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